네, 그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소식을 차윤경 기자와 한 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고 나면 항상 뻔한 얘기라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명백한 인재라는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왜 교통통제를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금강 홍수통제소가 충북 청주 미호천에 홍수 경보를 내린 게 15일 새벽 4시 10분입니다. 통제소는 2시간 뒤에는 흥덕구청에 유선 전화로 얘기를 했고 흥덕구청은 10분쯤 뒤 청주시청에 이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교통통제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시간 뒤 미호천 제방이 무너지며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침수됐습니다. 네, 홍수 경보를 내렸을 때 과연 교통통제를 누가 해야 하느냐. 당시에도 교통통제가 한 1분 정도만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방이 또 이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 범위가 아니다, 또 불가항력적이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도로법 76조를 보면 홍수 등의 상황에선 해당 도로관리청이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는 지방도인데 청주시청은 우리는 통제 권한이 없다. 반면 충북도청은 우리는 통보받지 못했다. 이렇게 각각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6조를 보면 시도 경찰청장도 도로위험 방지를 위해서 통행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데 경찰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인근의 미호천이 넘치면서 참사가 발생했는데 여기 이제 공사를 확장하면서 제방을 임시로 쌓아서 이게 허술했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수해 피해를 입은 오송읍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여기서 이번 사건이 미호천 다리 확장 공사에서 부실하게 관리 감독을 했기 때문에 제방이 무너져서 생긴 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임시 제방을 원래 높이보다 낮게 쌓았고 그중 일부를 헐어서 중장비 통행로로 이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행복청은 홍수 경보 후 임시제방 보강 작업을 했고 제대로 관리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총체적 행정 부실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사후 약방문이지만 이제 누가 처벌을 받을 것이냐, 책임 소재가 누굴 것이냐. 근데 항상 이제 말단이 처벌받고 윗선은 피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일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시민재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공중이용시설의 설계나 관리 결함 등으로 1명 이상이 숨졌을 때 지자체장 등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도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을 시작했는데요. 경찰이 지하차도 침수 전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 112 신고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한 지역에서 많은 비가 갑작스럽게 내리는 극한호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4시 30분 저희 이제 뉴스 오늘에서 보수 패널인 장성철 소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홍수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이제 지난해에도 비슷한 얘기를 대통령이 했었는데 AI 시스템을 개발해서 미연에 막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당장 내년은 둘째치고 남은 비 내일부터 또 온다는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차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